만약에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1억 5천 정도는 드실 거거든요. 70평 기준에. 네, 70평 기준에.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셀프로 하시게 되면은 8천 이하로 끊을 수 있어요. 신규 창업하는 비용의 한 50% 이상은 절약되는 공사가 될 것 같아요. 공정별로 이제 마진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턴키로 맡기게 되면은 비용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매물을 건져서 공정에서 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빼면서 비용을 세이브를 하는 거죠. 공사하고 있는 매장이 책상이랑 집기류, 철거비 다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한 800만 원 정도로 철거 비용을 좀 세이브를 했어요. 천장 그냥 써도 되겠다. 심지어 냉난방기 있네? 냉난방기 한 대에 뭐 배선까지 해서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4대 있거든요. 2,000만 원 일단 세이브. 관리형 독서실에 학생을 맡기시는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아우, 휴대폰 뺏어주고 휴대폰 못 쓰게 좀 감시 좀 해주고 통제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공부 순공 시간이 올라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새로 고침의 송수미입니다. 첫 촬영인데 네.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망한 공간을 돈이 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5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 송수미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이 공간은 망한 학원을 인수를 했고요. 그 공간을 이제 관리형 독서실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굳이 매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도 많고요. 세대수도 많고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상권이 괜찮습니다. 주변에 이미 이제 관리형 독서실이라든지 관리형 스터디 카페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점유율들도 다 차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가능한 상권이라고 보고 진입을 한 거죠. 그러면 상권에 많은 시설들이 돼 있다면 그 중에서 내가 1등을 해야지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형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컨텐츠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상권에서 1, 2등은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창업이나 혹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큰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얼마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인수하는 데만 한 1,000만 원 정도를 들였고요. 보통 창업을 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공간, 공실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공사 비용이 평당가, 바닥, 천정, 벽까지 공사를 해서 평당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천정도 있고 바닥도 있고 벽만 일부 공사를 해서 저희가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상가여서 1,000만 원 정도 이제 비용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관리형 독서실로 신규 창업하는 비용의 한 50% 이상은 절약되는 공사가 될 것 같아요. 권리금이 여기 되게 적게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그 매장이 스터디 카페나 저희와 유사한 업종이 아니라 아예 다른 업종으로 이제 있던 거를 그분이 나가시면서 운영 영업권 없이 그냥 시설만 그대로 남겨두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 학생이 좀 있었고 그 운영권을 그대로 저희가 가져가는 거면 아마 권리금이 더 비쌌겠죠. 신규 창업을 한 65평에서 70평 정도 하시면 한 2억 정도 들거든요. 2억에서 2억 5천 정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집기까지 다 해도 1억 이하로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50% 이상 아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절반 맞아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거죠. 네네. 오늘 그 정보를 다 네, 알수 있는 오늘 이제 인테리어 매물 보는 것부터 어떤 부분을 인테리어 해야지 비용을 아끼는지부터 다 알려드릴 거예요. 보러 가실까요? 네. 저희는 관리형 독서실을 창업하려고 이 매물을 찾았어요. 그 매물을 찾을 때부터 저희는 공실이 아닌 일부 집기 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매물들을 좀 위주로 찾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학원이 망해서 나가는 자리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철거 거의 끝난 거거든요. 전체적인 큰 틀은 끝났어요. 보시면 천정이랑 바닥도 그대로 있고요. 벽 일부 놔뒀어요. 조명도 보시면 깨끗해요. 또 냉난방기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은 빈대가 없잖아요. 조금 더럽기는 해도 빈대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사 끝나고 바닥 왁싱하고 샌딩하면서 그냥 그대로 또 깨끗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데코 타일이어서 파손된 부분이 있더라도 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비용을 또 아끼는 거니까. 부분별로? 네, 부분별로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타일은 부분별로 교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색깔도 되게 흔한 색깔이어서 나중에 부분 가리를 하더라도 크게 티가 안 나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임장 이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맞아요. 찾아내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해요. 맞아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매물만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하고 보니까 막 천장도 공사해야 되고 바닥도 공사해야 되고 벽도 다 새로 해야 되고 그럼 비용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미 우리 공간을 어떻게 세팅할지 어떤 부분을 살릴 수 있을지를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임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물을 봤을 때 천장 그냥 써도 되겠다. 심지어 냉난방기인데 냉난방기 한 대에 뭐 배선까지 해서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4대 있거든요. 2천만 원 일단 세이브. 바닥은 데코여서 뭐 평당 3만 원 잡는다 쳐도 지금 여기가 70평이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 아끼는 거죠. 물건만 잘 골라도 한 4천만 원 그냥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획을 잡고 네. 물건을 고르고 계약을 했다. 혹은 계약 직전이다. 네. 여기에 뭔가 팁들이 있을까요? 이제 계약 직전이다. 제일 중요한 게 좌석이 잘 나와야 돼요. 관리형 독서실은 좌석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매물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평면이 약간 억각이 있거나 빗각이 있을 경우에는 좌석이 정해진 평수보다 적게 나오거든요. 반드시 도면을 먼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수익성이 나오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돼요. 인테리어 업체가 학습 공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책상과 책상과의 거리나 앞뒤 간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어떤 공간이 불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그런 노하우가 더 필요한 거죠. 도면상에서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도면을 짜드리고 공사업체는 뭐 원하시는 공사업체를 데리고 오셔서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업체랑 직계약을 하셔서 비용을 더 세이브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턴키로 맡기게 되면 공정별로 중간 마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커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쵸. 공정별로 이제 마진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턴키로 맡기게 되면은 비용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매물을 건져서 공정에서 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빼면서 비용을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대부분 프랜차이즈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은 인테리어 비용에서도 이제 프랜차이즈 남겨 먹고 또 가맹 비용도 추가로 들기 때문에 사실 프랜차이즈로 계약을 하시면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 시청자분들은 도면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고 도면만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잘 안 없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대표님한테 연락드리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업체로 가시게 되는 건데 뭐 인테리어 업체랑 같이 오셔도 저는 도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저한테 그냥 오셔도 같이 만들어드리죠. 그럼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천장이랑 바닥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조명도 관리형 독서실은 조명이 뭐 화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공부하기에 적합한 조도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원래 학원이었기 때문에 조도는 다 괜찮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조명 자체도 깔끔하게 다 되어 있고 주광색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공간을 조닝을 끝내고 나서 조명이 부족하면 추가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다 뜯어서 조명을 새로 넣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도면을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만 날리고 저희가 쓸 것들은 남겨놓고 철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철거 업체 같은 경우는 네. 어떤 팁들이 또 있나요? 철거 업체도 저 같은 경우는 숨고에서 여러 군데를 불러서 좀 비교를 하거든요. 철거 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철거를 어떻게 꼼꼼하게 해주시는지, 보양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집기류 같은 것들도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거에 맡기면은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세이브하고 싶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사진을 찍어서 다 당근을 올려요. 그래서 나눔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해서 철거 비용을 좀 세이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매장이 책상이랑 집기류, 철거비 다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책상은 판매를 일부 하고 한 800만 원 정도로 철거 비용을 좀 세이브를 했어요. 책상만 뺐는데 800만 네, 원이 네, 비용이 세이브가 네, 네. 돼요? 책상이 다 분해해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철거 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틀 걸려도 800만 원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가요? 목공이 한번 들어올 거예요. 철거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러 목공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마감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목공 들어왔을 때 전기가 같이 들어와서 목공 부위에 전기를 빼야 되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빼줘야 되는데 목공이 끝나고 나서 전기가 와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벽 중간에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못 내려서 나중에 막 전선 몰딩으로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전기 부분까지 다 협의가 도면에서 다 돼야 돼요. 목공이나 전기에 좀 팁들이 있을까요?
목공은 사실 범위를 줄이는 게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할 때 처음부터 범위를 미리 줄일 수 있게끔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살리고 가는 거죠. 전기는요? 전기도 사실 여기는 저희가 그런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배선이 이미 다 되어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새로 목공하는 부위에 거기에만 전기를 빼주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더덜더덜하게 철거된 부분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나중에 목공이 들어와서 한 요만큼 새로 목공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마감을 해줄 거고, 이 벽체를 살려둔 이유도 이런 걸 이제 목공 비용에서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나중에 유리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천장. 천장도 새로 치겠죠. 근데 오픈 천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미 천장이 뭐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뜯을 필요도 없고요. 그럼 전기는 총 몇 번 필요해요? 전기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평수가 있어서 한 이틀 정도만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규로 하시면 한 4일 이상 걸리시게 될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도면이 제일 중요하네요. 맞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 복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복도를 터서 여기를 한 공간으로 또 쓸 거고요. 총 2개의 공간이 나오고 상담실 나오고. 일단 공간이 잘 나와요. 대기실도 필요하고 상담실도 필요하고 학습실도 필요하고요. 이런 공간이 잘 나오는지가 중요하죠. 도면이 잘 나오는지. 스터디 카페는 30좌석이 나오더라도 회전으로 가기 때문에 매출이 좌석당 매출로 계산이 안 되고 훨씬 더 매출 효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관리형 독서실 같은 경우는 좌석당 혼자 쓰거든요. 그 학생 혼자. 그 고정석 비용이 결국 매출이기 때문에 도면에 좌석이 몇 개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리형 독서실에 학생을 맡기시는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인가요? 아우, 휴대폰 뺏어주고 휴대폰 못 쓰게 좀 감시 좀 해주고 통제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공부 순공 시간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요, 인구 전체의 사교육비는 줄었는데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더 늘었거든요. 그 자녀가 한 명뿐이다 보니까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하는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 관리형 독서실이 되는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관리형 독서실이 고등학생만 오는 게 아니라 성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독서실에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성인들이 오히려 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정말 내가 시험에 단기에 빨리 합격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하기 때문에 관리형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세요. 대표님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내부가 시끄러워서 지금 나왔는데 전기랑 목공을 마쳤다면 그 다음 과정은 뭔가요? 금속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도장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속 프레임이 도장이 이제 안 되어 있는 갈바 상태로 들어오면은 그거를 먼저 설치를 하고 도장이 그것까지 같이 도장을 해줘야 돼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금속 프레임이 네.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공간을 구분을 할 때 금속 프레임을 넣어서 그 안에 유리를 넣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목공했고 전기했고 그 다음에 금속 들어와서 프레임 짜주고 도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가 다 들어온 다음에 유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금속이 이제 끝나면 그 다음 뭔가요? 도장 이제 전반적으로 새로 다 칠해주고, 이것도 근데 지금 이미 도장이 되어 있는 벽들이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덧칠만 해주는 거라서 사실 뭐 퍼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이브가 돼요. 만약에 이게 아예 도장이 안 되어 있는 그 맨 상태라면은 이게 이음새 갈라지지 않게 퍼티 작업을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샌딩도 해서 매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매끈한데 약간 더러울 뿐이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이제 덧칠만 하기 때문에 보장에서도 비용이 좀 세이브가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도장, 벽지, 그러니까 도배, 혹은 시트지, 필름지 네네.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도장을 선택하시는 혹시 선호하시는 이유는? 도장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쫙 뿌리면은 일이 편하거든요. 근데 시트지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잘려져 있어요, 이미. 그러면 목공도 맞춰서 이음새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비용이 더 들어요, 필름이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도장으로, 도장이 훨씬 더 싸요, 저희 매장 상황에서는. 도장까지 했다. 그럼 그 다음 뭔가요? 거의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집기들 들어올 거고 조명을 달아주는데 저희는 이미 다 조명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명 작업할 거는 없고요. 여기도 비용이 완전히 세이브가 되고, 조명값만 해도 보통 60평대 관리형 독서실에 1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조명값만. 근데 지금 저희는 조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를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물건을 잘 고르는 거네요. 물건을 잘 골라야 되죠. 집기류는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집기류는 이제 가구
가구인데요. 사실 관리형 독서실 책상이 제일 비싸요. 사실 인테리어 비용보다 지금 책상이랑 의자 비용이 더 비싸요. 저희가 인테리어는 3천 이하로 끝나거든요. 근데 책상이랑 의자 비용이 3천이 넘어요. 왜 이렇게 비싸요? 책상이 이제 60개고 그걸 다 분해해서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비쌉니다. 거기서 좀 뭔가 절약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의자 같은 경우는 학반나오라든지 스터디 카페, 매도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의자만 매도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림을 좀 걸어놓고 알림 뜨면은 바로 잡아야 돼요. 거의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의자는 그걸 구매해도 상관이 없나요? 의자는 시리즈인 의자를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건데 만약에 신규로 새로 구매하시면 소비자 가격이 보통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개당. 개당.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6만 원 정도에 가져오고 있고 그거를 중고로 가져오시면 10만 원에서 뭐 8만 원 이 정도로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책상은 무조건 새 걸로 해야 되나요? 책상은 새 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딱 앉아서 바로 딱 피부에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독서실이 아니면 학원 같은 경우는 저는 책상은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기류가 다 들어왔으면 그 네. 다음 작업은 뭐예요? 이제 뭔가 큰 물건이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유리가 들어와요. 그 유리를 먼저 설치를 해버리면은 가구가 이게 크잖아요. 옮기기가 힘드니까 좀 이제 가구 다 하고 나서 유리를 넣어요. 유리로 이제 벽체를 완전히 마감을 해준 다음에 쌓인물이 들어와서 그라데이션 시트도 좀 발라주고 책상에 넘버링도 해주고 그거까지 들어오면 이제 마무리인가요? 거의 마무리예요. 그러고 나서 시스템이 들어오죠. 관리형 시스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교육을 해드리고 이제 운영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거죠. 마무리 작업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스템은 저희가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의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 대표님한테 가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좀 싸게 해드릴 수 있죠. 아. 초도에는 좀 저렴한 비용에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70평 상가를 관리형 독서실로 바꾼다.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만약에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뭐 1억 5천 정도는 드실 거거든요. 70평 기준에. 네, 70평 기준에.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셀프로 하시게 되면은 8천 이하로 끊을 수 있어요. 절반이네요. 네, 절반 이하로 공사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반 시청자들이 가장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보면은 이제 접근 자체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공정별로 뭔가 진행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매물을 우선 잘 고르고 거기서 또 비용을 세이브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저희가 무료 강의를 하거든요. 그 무료 강의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인수 창업으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풀어드릴 겁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첫 촬영 해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힘들어요. 현장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말도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드네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경력이 단절된 어머니라든가 네네네.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폐업 상태 아니면 학원이 네. 잘 안 돼서 다른 업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마 비용 때문에 걱정이 가장 크실 거고 일단 내가 학원 하는 거랑 매장을 개설하면서 인테리어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인테리어도 해본 적 없고 뭔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저희 무료 강의 들어보시면 아마 초반에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약간의 노하우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겠구나 좀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러면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철거하는 현장에서 어떤 걸 하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채널에서 이제 공정별로 어떻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또 어떤 매물을 보면 좋은지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